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랑 같이 시간을 거슬러 아주 특별한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목적지는 바로 고대 로마인데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모습과는 아예 다른 진짜 로마의 결혼과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여러분은 고대 로마에 결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뭔가 거대하고 웅장한 로맨스? 아니면 철저하게 이익을 따지는 차가운 비즈니스 계약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 안에는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형식이 숨어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놀랍게도 로마인들에게 결혼은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뭐였냐고요? 바로 철저한 계약이었어요. 네,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결혼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결혼은 사랑하는 남녀 둘이 만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보다는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동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가문의 이익을 위한 도구였던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동맹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지면 그냥 계약 파기하듯이 이혼도 꽤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당연히 배우자 선택권 같은 건 개인에게 거의 없었고 모든 결정은 집안 어른들 몫이었죠. 그럼 도대체 결혼을 왜 했을까요?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첫째, 가문끼리 힘을 합치고, 둘째, 재산을 안전하게 넘겨주고, 셋째, 정치적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넷째, 이 모든 걸 물려줄 합법적인 후계자를 얻는 것. 딱 이 네 가지였어요. 개인의 감정,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당시의 상황을 진짜 기가 막히게 요약해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은 노래로 속삭이고 결혼은 계약서로 맺는다. 와,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사랑이라는 아주 개인적인 감정과 결혼이라는 사회제도가 얼마나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는지, 이게 바로 고대 로마의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좀 삭막한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바로 법과 현실 사이에서 로마 여성들이 누렸던 상상 이상의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법적으로만 보면요. 로마 여성은 아버지나 남편, 그러니까 남성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그냥 서류상의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실제 현실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이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로마 여성은요, 엄연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가질 수도 있었고, 심지어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까지 있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정에 가서 자기 자신을 직접 변호할 수도 있었죠. 이게 고대 사회에서 가능했다니 진짜 대단한 수준의 자율성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성들이 조산사나 의사 같은 의료 전문직으로도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는 남성의 통제를 받는다면서? 현실은 이렇게나 달랐다니 정말 흥미롭죠?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결혼이 계약이면 진짜 로맨스는 다 어디로 간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섹션에서는 제도 밖에서 진짜 사랑을 찾았던 로마인들의 로맨스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차이가 딱 느껴지시죠? 결혼은 의무, 가문, 계약처럼 아주 공적인 거였다면요. 사랑은 감정, 개인, 열정처럼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사랑은 완전히 별개의 세상 이야기였던 거죠. 자,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집안에서 정해준 상대 말고요. 정말 내 마음이 끌리는 사람은 대체 어디서 만났을까요? 로마인들은 진짜 로맨스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그 장소는 바로 극장, 공중목욕탕, 시장처럼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곳들이었습니다. 이런 데서 남녀가 아주 자연스럽게 어울렸던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핫한 플레이스는 놀랍게도 바로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치열한 검투사 경기를 보면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랑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지기도 하는 아주 뜨거운 연애의 장이었던 거죠. 얼마나 자유로웠냐면 당시에 오베디우스라는 유명한 시인이 아예 사랑의 기술이라는 요즘으로 치면 연애 지침서 같은 책도 썼어요. 거기 보면 3단계로 딱 정리해 줍니다. 1단계, 일단 경기장 같은 데 가서 만날 사람을 찾아라. 2단계, 향수나 보석,
달달한 사랑의 씨 같은 걸로 마음을 얻어라. 그리고 3단계, 그렇게 얻은 사랑과 열정을 잘 유지해라. 어때요? 2000년 전 연애 지침서인데 꽤 구체적이죠?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로마 여성들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제가 확실하게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옆 동네였던 그리스 여성들과 비교해보면요. 그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로마 여성들이 누렸던 이 자유가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거였는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는 아테네 여성들의 삶과 비교해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아테네 여성, 시민권? 없었습니다. 재산권? 당연히 없었죠. 공적인 생활은 아주 엄격하게 제한됐어요. 그런데 반면에 로마 여성은요, 시민권 있었죠. 자기 재산 가질 수 있었죠. 비교적 자유롭게 바깥 활동도 했죠. 이건 뭐 그냥 다른 세상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로마가 뭐 여성을 위한 완벽한 유토피아였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은 계약으로, 사랑은 밖에서 자유롭게 찾고, 또 여성들은 그 시대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법적 권리를 누렸다는 사실. 이 모든 게 뭘 보여주냐면요, 로마 사회가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입체적이고 또 흥미로운 곳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사랑에 기반한 현대의 결혼이 가문과 재산을 위한 계약이었던 고대 로마의 결혼보다 과연 정말로 더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